여름엔 찝찝하게 덥고 겨울엔 뼈 시리게 춥다. 사각사각 박정희 작업실의 박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히 제 작업실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이번 주에 조이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들이 참 많죠? 다들 안녕하신가요? 저는 다행히도 여름과 방학이라는 존재를 그냥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꽤 즐기면서 살만해요. 물론 제 체력만 괜찮다면요. 학창시절이나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방학이라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나서는 딱히 정해진 휴가나 방학을 갖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조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정기 휴가가 생겨버린 거죠.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근데 조이 어린이집 첫 해 여름방학은 진짜 죽지 못해 살았어요. 날씨는 푹푹 찌듯이 덥지, 애는 아직 너무 어리지, 엄마로서 맞이하는 여름방학이라는 게 저한테는 생전 처음이라 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뭘 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더위도 진짜 많이 타서 더운 날 밖으로 나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다고 에어컨 빵빵한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기는 또 싫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알차게 보낼 만한 노하우나 방법도 몰랐던 터라 결국 집안에서 아이랑 어찌저찌 시간만 때우면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스트레스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해요. 쉬지도 못하지, 일도 당연히 못하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방학이랄까요. 그렇게 힘겹게 여름을 보내고 나니까 그해 겨울에 또 겨울방학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방학은 틀림없이 찾아올 텐데 이 수많은 날들을 매번 스트레스로만 여기고 피하려고만 하면 내 삶에서 허비되는 날들이 너무 많겠구나. 그래서 그해 겨울방학부터는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었어요. 좋아, 즐겨보자. 이 아이와 함께 그 계절을 지독하게 한번 즐겨보자 하고요. 여름은 여전히 덥죠. 사실 매년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작년부터는 여름이니까 더운 거지 뭐 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더워도 아이 손잡고 밖에 나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자연 태닝이라는 것도 해봤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조이랑 한강 수영장에 출석 도장을 찍었거든요. 가다 보니까 이왕 이렇게 매주 가는 거 태닝 오일 사서 예쁘게 태워보자 싶어서 열심히 태웠죠. 근데 구릿빛으로 까무잡잡해진 그 피부가 저랑은 정말 안 어울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야외 나갈 때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다녀요. 혹시 여러분은 나만의 여름 즐기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름뿐만 아니라 각 계절마다 저만의 루틴처럼 해오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계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모든 계절을 온전히 즐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개의 계절을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이 계절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아이 방학마다 뭐하고 놀지 아이디어도 좀 얻고 싶고요. 제가 계절에 대해 집착하게 된 집착이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니까 모든 계절을 온전히 즐기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해둘게요. 저한테는 그 계기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조이의 방학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2살 때의 기억 때문이에요. 그해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마음이 툭 꺼지면서 미친 듯이 무기력해진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한 달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운동만 했었어요. 운동이라도 해서 정말 다행이긴 해요. 그때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좋아하던 취미나 작업도 다 내려놓았어요. 마침 그때 스피닝이라는 운동에 빠지면서 매일 짐에 가서 2-3시간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릴 때까지 스피닝을 하고 간단한 웨이트도 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22살 방학을 되게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보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한 달 동안 운동만 기계처럼 하고 그 외 모든 일상에서는 자신을 고립시킨 채 살았어요. 그해 여름이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갔는데 한참 나중에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제 22살의 여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당일치기로 수상 레저나 스포츠라도 즐기러 가볼걸. 친한 친구들이랑 바다라도 다녀올걸. 심지어 저희 부모님 댁이 경북 울진인데 그냥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동해 바다 보면서 시원한 바람 맞고 쉬다 오기라도 할걸. 그러면 바다 보면서 그 계절의 분위기를 실컷 즐기고 왔을 텐데. 그렇게 박종희의 22살 여름은 아무런 기억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내 청춘의 날들을 너무 허무하게 날려버린 것 같아서 참 헛헛하고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거창하지는 않아도 된다. 무조건 기억에 남을 추억 하나쯤은 도장 찍듯 남기며 계절을 맞이하자. 어디 멀리 해외여행을 가거나 큰돈 들여서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기보다는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조이랑 자주 하는 것처럼 여름엔 한강 수영장 가기, 봄엔 동네 골목길에 예쁘게 꽃이 핀 곳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기, 가을엔 또 저희 동네 근처에 평화공원이라고 되게 좋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으면서 산책하기, 그리고 겨울엔 하원하거나 등원길에 장갑 끼고 나가서 아이랑 눈사람 만들기.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내 일상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즐기고 있어요. 계절을 있는 그대로 즐기기로 마음먹으니까 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마음속에 품어두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툭 실행해 보기가 되더라고요. 한강 수영장 가기도 예전에 저였다면 생각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사실 가지 않을 핑계부터 찾는 거죠. 한강까지 차 막히는데 어떻게 가? 거기 사람 엄청 많고 복잡한 거 아니야? 날씨 너무 더운데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놀고 나서 아이 샤워는 또 어떻게 시키지? 이런 수많은 핑계와 생각들로 그냥 다음에 가보자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요즘은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었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이 생기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해서 상담부터 받아봐요. 친구들 모임에 우리 이번에 여기 한번 가보자 하고 말을 먼저 툭 던져놓기도 하고요. 그러면 가지 않거나 하지 않을 핑계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걸 실행하기 위한 마음의 거리가 한 단계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요. 나중에 미루다 그냥 늙어버려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사람으로 나이 드는 게 저는 훨씬 더 두려워요. 올해 여름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 가족 다 같이 부모님이 계신 울진으로 내려가서 여름을 보내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 내려가서 시원한 동해바다를 실컷 즐기고 올 것 같아요. 여러분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그 수많은 목록 중 딱 한 가지라도 꼭 해보는 2026년에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꼭 엄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아요. 사실 소소할수록 더 좋아요. 제가 여름을 즐기는 또 다른 아주 소소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제철 음식 챙겨 먹기예요. 여름 과일을 잔뜩 사다 먹는 것도 근사한 여름에 할 일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요즘 저희 집 냉장고에는 거의 늘 2가지 이상의 과일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수박도 엄청나게 사다 먹었고 복숭아도 딱딱이, 물복, 옐로우 망고, 복숭아까지 종류별로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이제 자두랑 아오리 사과도 나왔으니 그것도 잔뜩 사다 먹으려고요. 다이어트 같은 거 맛있게 먹으면 그게 여름이죠. 제가 부모님이랑 살던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직접 키운 채소나 부모님 지인들이 직접 농사 짓거나 바다에서 잡아서 나눠주신 재료들을 먹을 기회가 많았어요. 봄에는 산에서 직접 캐온 쌉싸름한 봄나물들로 식탁이 가득 채워지고 제철에 잡히는 생선들 덕분에 고기만큼이나 해산물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따로 영양제 하나 챙겨 먹지 않았던 그 시절 엄마가 차려주신 제철 집밥이 제 건강에 진짜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입원, 코피, 수술, 골절 이런 거 일절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엄마의 제철 집밥 덕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자취할 때도 외식보다는 집밥을 해먹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동네 시장에 들러서 요즘 어떤 제철 채소와 과일이 나오나 천천히 살펴보는 걸 참 좋아해요. 이거는 저희 아빠도 그랬고 유전인 것 같아요. 시장 구경하기. 아이와 남편에게도 되도록 그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절별 요리를 소개하는 책들을 자주 읽고 요리할 때 참고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유튜브나 블로그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왜 책을 봐? 라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레시피를 검색하려면 일단 내가 메뉴 이름을 떠올려야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요리책은 차분히 장을 넘기다 보면 계절과 재료에 맞는 요리법들이 눈에 들어와요. 아,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랑 이 계절을 조합하면 이런 메뉴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구상하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검색보다는 종이 요리책을 펼쳐보는 걸 더 선호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계절마다 옷장을 정리하고 친구를 교체하는 시간을 정말 설레해요. 옷장 정리나 이불 빨래를 단순히 반복되는 귀찮은 집안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작업들은 집안일이라기보다는 제 삶이라는 바탕 위에 계절의 색깔을 하나씩 칠해 나가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풍경화를 그릴 때 계절에 따라 떠오르는 특유의 색감과 이미지가 있잖아요. 봄의 파스텔 컬러, 여름의 그 시원한 인디고 블루, 가을의 브라운, 겨울의 포근한 폭닥폭닥한 화이트처럼 내 삶의 배경색을 그 계절에 맞춰 칠해주는 느낌인 거죠. 밖으로 나가서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 제가 엄청난 집순이거든요. 집에서 쉬거나 손으로 사부작 무언가를 사부작거리는 걸 정말 좋아해서 집 안에서도 계절감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가장 편안해져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크리스마스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저희 아빠가 거실 천장 몰딩을 따라 반짝이는 꼬마 전구를 쭉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오기 전까지 한 달 내내 설렜던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주말 저녁에 다 같이 집에서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었는데 저희 언니도 요리를 좋아해서 언니가 메시드 포테이토랑 스테이크 소스까지 직접 손수 만들어서 같이 먹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집안의 온기와 맛있는 냄새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정말 포근하게 남아있어요. 이제는 제 남편 그리고 우리 조이와 함께하는 이런 소소한 일상의 추억들로 계절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제 페이퍼 아티스트로서 종이 작업할 때 가장 큰 영감이 되기도 해요. 어떤 특별한 기술을 쓰지 않아도 제 작품 안에 사랑과 행복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담기는 비결인 것 같아요. 몽글몽글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올해 여름은 과연 어떤 색들로 채워질지, 또 훗날 어떤 단어로 기억될지 참 설레고 기대돼요. 아직 아이를 키우면서 마냥 낭만적으로 즐기기엔 아직 육아의 난이도가 높아서 걱정도 되지만 나름의 방식대로 열심히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올해 여름도 선명하고 시원한 색들로 가득 차길 바랄게요. 오늘 우리가 나온 계절 이야기들도 마음속에 잘 접어둘게요. 그럼 지금까지 박정희였습니다. 즐겁고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잘 보내시고 우리 또 만나요. 안녕.